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석 달 과정이죠. 맞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대구는 대구 석 달 과정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시간이죠.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맞나요? 5시간 넘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석 달은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뭐 진도는 끝내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석 달 진행될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1회당 수업은 주당 5시간 수업을 해서 석 달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학개론은 지금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기존 교재로 지금 우리는 쓰고요. 나오면 바꿔주는 거로 해서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교재 쓰시고 나오면 바로 바꿔주는 형태로 진행될 것 같아요. 복귀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1건이 있고 2건이 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재시생도 있을 것 같고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재시생? 재시생? 상당히 4명 있고요. 또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재시생 아닌가? 책이 옛날 건데? 아니야? 오케이. 재시생이 아닌데 옛날 책을 샀어? 준 거야?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재시생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 준비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소방이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방 시험이 어떤 분들은 이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또 반드시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올라가지 못할 나무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수준이 되면 뭐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은 지금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지금 추세로는 아마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근무를 할 수 있는데, 한 1년 정도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만 그 정도의 직업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한 지금부터 하더라도 뭐야, 내년 4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 한 1년 11개월을 또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직업군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이 수험이라는 것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어려운 점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외롭습니다. 이게 외로움의 연속입니다. 엄청 외롭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습관 자체가 친구들하고 노는 습관도 있고 여러 가지 습관도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자들은 뭐 서울에 올라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서울에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떨어져서 가족과 떨어져서 친구와 떨어져서 이제 있다 보면은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가족들도 오히려 공부함에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외로움을 잘 견디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연습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의자에 사실은 앉아 있는 연습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또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첫째 시간은 수업의 진행함에 있어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이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러면 왜 안 보이지? 이럼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보면 목표가 잘 안 보이죠, 글씨가. 안 보이죠? 잘 보입니까? 혹시 맨 뒤에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보여? 맨 뒤에 보입니까, 혹시? 잘 보여요? 오케이. 제가 안 보이네. 여러분, 벽을 넘으셔야 돼요. 이 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벽을 넘으셔야 되는데, 이 벽을 못 넘기면 합격이라는 것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반드시 벽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죠. 넘기가 쉽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많은 분들이 빠르게 넣는 방법을 각각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벽 넘기 시도하는데, 벽 넘기라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신속하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은 거고요. 이 글씨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아마 여러분은 불편함이 없죠, 보는데. 아무튼 불편함이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저만 불편하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견고하게 보이는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자의 우리가 벽이라는 것을 합격을 놓고 본다라면 쉽게 올라가기라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죠. 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결국 넘어야만 우리가 합격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외부의 요인을 만나면 쉽게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험에 있어서 각자의 외부의 욕구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친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또 외로워서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각자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뭐냐면 외부 요인 때문에 대부분 수험에 힘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은 맨몸으로 성벽 오르기도 하지만 이 또한 너무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험을 함에 있어서 혼자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 손길이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방법에 도전한 후에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 봐요. 근데 제가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인강의 1강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완강하는 수준이 한 20%, 30% 내외가 되는 겁니다. 뭐 제 과목은 상당히 좀 높은 편에 들었고 완강을 할 수 있는 게 높은 편에 들었고요. 조금 뭐 강의가 지루하지 않다고 해서. 근데 국어라든 영어라는 것은 더 완강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강을 들으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완강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벽을 확실히 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방 시험인데 결국 성벽이 바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튼튼한 성벽 계단을 타고 오르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이라는 게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죠? 조급하고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테고 이게 처음에 물론 여러분 준비하면 지금 이 마음가짐이 내년 4월 달까지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기 인원이 지금 한 50명 되는데 여기서 합격될 확률은 정말 잘 넣으면 10명 정도가 나올 거예요. 5대 1. 잘 넣으면. 그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1등하기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1등이라는 것이 물론 다 각자가 기본 베이스가 다 다르겠죠.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50명 중에서 기본 베이스가 마지막 꼴찌다라고 칩시다. 50등이라 칩시다. 그러더라도 일반적으로 50등이라고 하더라도 1번부터 50등인데 기본 배경이 50등이에요. 근데 얘가 만약에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하면 얘는 뭐냐면 합격이 100% 합니다. 100%예요. 사실은 남자 여자가 여자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합격합니다.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친구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혹시 소방관 있어요 혹시? 걔가 공부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쓰레기죠. 그죠? 본인도 쓰레기, 나도 쓰레기, 그죠? 같은 쓰레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쓰레기예요. 본인 쓰레기? 나 쓰레기? 우리 다 쓰레기잖아, 그지? 이런 부분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도 그런 많기 때문에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 못하는 거예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지금부터 땅 시작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동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비동사. 그죠? 이건 다 알죠? 알죠? 근데 이거를 질문함에 있어서 우리 카페에 가끔 이런 질문이 올라와요. 비동사가 있는데 왜 선생님 영어 선생님 좀 이상하다. A 동사를 안 가르쳐주나요? 맨날 질문해요 저한테. 왜 B부터 가르쳐주냐? A부터 가르쳐줘야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계단이 많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단계별로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로 바로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들어간다라면 물론 어떤 분들은 합격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기본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심화 이런 단계로 자, 기본 심화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 됩니다. 자, 소방차 합격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성벽을 여러분들은 분명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벽을 타고 넘어가면 여러분 앞엔 반드시 이런 좋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험의 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 거예요. 이게 힘듦이 없으면 안 돼요. 사실은 고통 이꼬르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고통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만큼 내 자신을 고통을 할 것이냐가 합격이 됩니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합니다만 내 몸을 좀 키우고 벌크업을 시키고 뱃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내 자신을 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괴롭히면 내 몸이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것처럼 마찬가지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머리를 좀 더 괴롭히고 더 짜증나게 하고 공부로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머리도 좋아질 거고 합격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말이 쉽지만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달콤한 걸 좋아하고 매운 걸 싫어하고 쓴 걸 싫어하지만 사실 몸에 좋은 건 쓴 게 몸에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이란 게 다 쓰잖아. 그죠? 달콤한 건 거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에 앞서서 내가 조금 고통스러우면 내가 합격에 더 가깝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제 합격 수기를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소방에서의 고통은 하나, 둘, 한 3번 정도만 넘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딱 시작해서 시험 때까지 딱 고통이 3번 올 거예요. 3번만 딱 넘기면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극한에 극한. 막 미치겠는 거야. 이 3번은 빵빵빵 넘으면 합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죠. 푹 넘어지고. 2번 단계 여기 푹 넘어지고요. 여기 툭 넘어지고 이러면 합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고요. 여러분 친구처럼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기에서 포기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고통을 3번 정도 고통을 못 이길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괜찮고요. 빨리 그만두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가서 함부로 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다. 여러분이 많이 듣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 합격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본인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1년을 낭비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포기할 것인지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 1년 동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3번을 견뎌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곧바치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에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 준비한다라 하면 합격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소방관에 대해 이미지 트레이닝 하죠. 그죠? 내가 소방이 되었을 때 모습을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격했을 때 그 부모님을. 그죠? 엄청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 생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될 수 있구나. 부모님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꽃밭에 누워서 뭐 석양을 보는 날을 기대하면서 또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프린트물 보면 우리가 1건이 있고요. 자,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건부터 해서 2건이 되는데 자, 뭐 이 강좌 소개는 우리는 1회당 5시간 수업으로 진행되고요. 4시간 수업이 아니라 1시간 수업이 진행되고요. 1, 2건 1회도 목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 받으셨어요?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해 9시부터 알겠죠? 9시부터 하니까 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해독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초생들이 있고 재도전 수험생이 있는데 요 부분 자세하게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커리큘럼 영상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더 자세히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초생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모를 겁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내가 머리 나쁘지 이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수업 못하지 이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생들은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몰라도 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어차피 소방학 개론책은 한 번 보고 말 건 아니기 때문에 2번, 3번, 4번, 5번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A가 모른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A를 배울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 넘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르면 넘겨도 됩니다. 똑같이 반복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방법은 주로 이제 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없는 날은 뭐 평일에 없겠죠. 그죠? 없는 날은 다음 카페를 통해서 질문하면 됩니다. 김동준인데 제 이름이 그 카페에 보면 김동준 수방 강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자, 넘깁니다. 넘겨보시면 자, 시험 리뷰가 있죠. 자, 1건이 있고요. 2건이 존재하는데 자, 1건, 2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보면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 자, 여기 건축물이 있고요. 여기 불이 났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죠. 이것이 소방학이고 사실은 소방법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요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죠? 이 범위라는 건데, 요 밑에 그림 있죠, 그죠? 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불이 났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소방학부터 한번 볼게요. 소방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람이 되겠죠? 사람을 우리가 구조하고 구급을 펼치고 또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을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는 게 제일 목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뭐 신체 보호가 될 거고, 세 번째 목적은 뭐 재산 보호가 될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생명 보호예요. 여러분들이 소방 공무를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또 국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영어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물론 국어는 공채는 없지만 경제생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 뭐 국사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결국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얘를 구하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얘를 구하러 갔다가 내가 얘한테 업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고, 체력 또한 열심히 길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필기 몇 퍼센트 차지하냐? 필기가 75%, 체력이 몇 퍼센트예요? 15%, 면제 몇 퍼센트예요? 10이 되겠죠? 이거 체력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가산점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경채는 가산점이 없는데요. 공채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이 없는 분들은 뭐 커마를 따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채생 여자다라고 하면 반드시 따야 됩니다. 알겠죠? 여자이고 또 자기가 좀 더 실력이 떨어진다면 반드시 뭐다? 가산점 따셔야 됩니다. 같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니까 공채생들은 반드시 가산점 따야 된다는 것. 왜?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산점은 뭐예요? 4점을 채우든 5점을 채우든 하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뭐 소방관부부생 같은 경우는 만약 제가 커만 1급을 따고 대형을 땄다라면 4점이거든요. 만약 소방부부생 여기 앉아있다라 하면 저는 뭐라 얘기하냐면 나가 5점 채워라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가산점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에 공채 여자분들은 반드시 가산점을 따셔야 됩니다. 강조하면 지나침이 없습니다. 가산점 혹시 따신 분? 땄어? 대형 얘기해. 대형은 손들지 마. 대형은 다 딸 수 있으니까 대형은 손들지 말고. 컴말? 어떻게 땄어, 이거? 컴말. 1급이 2급이야. 1급. 어떻게 땄어? 4월달 시험 치고 바로 준비했어. 얼마 걸렸어? 4주? 아니, 다 땄어? 뭘 컴퓨터 공학과 나왔어요? 아니야? 자판도 몰랐어? 자판 몰랐어? A 어디인지 몰랐어? 그건 알았지, 그치? 일반적으로 거의 컴맹이 한 4월, 컴맹도 좀 넘어섰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 2달? 그러니까 뭐 완전 모른다 하더라도, A가 어딘지 모른다 하더라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얼마 있을까? 4시간? 8시간? 4-5시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혹시 커마를 남자분들도 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은 시기가 있으니까. 이게 5점, 4점이라는 게 있죠. 어마무지합니다. 평균 4점 올라가면 완전히 이게 업해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부터 커마를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수준이 똑같진 않겠습니다만 요 커마를 꼭 따신 게 중요한 거예요. 대형은 이렇게 가면 줘요. 그죠? 대형은 다 딸 수 있는 거니까 대형은 생각하지 마시고 커마 1급은 꼭 따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 75, 15, 1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15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력 또한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보면 얘가 결국 얘가 뭐예요? 하재가 되겠죠. 그죠? 하재가 되겠죠? 하재. 우리가 하재를 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재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이?
화재라는 것은 결국 뭐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기 위한 거 화재가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구워 먹기 위해서 불을 지폈는 것을 화재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 하냐면 그것을 연소를 한단 말이에요. 연소. 뭐 들어봤죠, 그죠? 뭔지 모르게 불났다, 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뭐 계란 후라이 해 먹겠다, 이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이 났는데 이 꺼야 되는 게 바로 화재가 되겠죠. 사실 우리는 얘를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얘를 꺼야 되니까. 근데 화재의 전 단계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얘 다음에 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얘를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죠? 얘는 불났다. 근데 불을 꺼야 되는 불이 화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끄는 걸 뭐라 해요? 끄는 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끄는 것을 뭐 소화라 이래 얘기합니다. 끄는 것을 어려운 걸. 불 끈다 이거예요. 소화라 얘기하는 거예요. 크면 소화시킬 때 어떤 거로 끌 건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약재도 배울 거고요. 그럼 뭐를 통해 불을 끌 건데 이런 거. 소방 시설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여기에 있는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경보기라든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을 끄는데 특별히 위험한 물질을 무조건 물로 끄면 안 되겠죠. 어떤 물질은 물을 뿌리면 오히려 더 불이 더 많이 나는 물질도 있을 테고, 어떤 물질은 산소를 없애 소화할 수 있어야 될 물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물질이 다 많겠죠. 그죠? 특별히 위험한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위험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불을 끄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하겠지. 그지? 얘가 바로 뭐 조직이 필요하단 말이야. 조직이란 건 소방서가 필요하다는 소방서. 그죠? 소방서가 있어야 불을 끌 거 아니에요. 조직이란 건 이거예요. 그냥 뭉뚱그려 조직 얘기하지 않고 직속 상관도 있을 거고 후배도 존재할 거고 뭐 서장도 있겠죠. 그죠? 이걸 조직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사가 필요해요. 인사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주고요. 또 승진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채용 같은 것도 있고요. 인적 자원의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는 얘기.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소방서든 사람이든 많이 생기고 많이 뽑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소방활동을 펼치는 거예요. 소방활동. 소방활동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은 구조와 뭐 구급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돼? 우리는 화재 조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 최근에 뭐도 하면 최근에는 재난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는. 그죠? 코로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 그러니까 뭐 복잡하진 않지만 왁구가 중요한데 이 왁구가 중요한데 이게 범위예요. 여기를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 파트가 몇 건이에요? 여기 파트가 이거 파트가 여기까지가 1건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뒤에 2건이 된다. 자,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연소, 화재 폭발, 연소, 소방설, 소화, 약재, 위험물 파트까지 나와 있죠. 위험물 파트까지가 70% 나왔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몇 %? 70 나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재난,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조사, 조직, 재난 있죠? 여기서 몇 %? 30%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많이 나왔어요? 예, 재난이 3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역사가 뭐 2문제, 조직에서 2문제. 얘는 사실 안 나왔고요. 얘는 안 나왔고 여기 2문제, 여기 3문제, 여기 뭐 나왔다는 얘기, 여기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이 똑같이 나온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이건 분야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분야가 있다면 얘 정도라든지 역사 정도라 보시면 돼요. 우리 소방이 어떻게 흘러갔냐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거는 물론 더 중요한 거고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가장 중요한 이 그림이라 보시면 돼. 아시겠죠? 그림이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출제 유형 방식 포인트가 되는데 사실 소방학과 교수들이 출제를 합니다. 소방 교수들이. 여러분들 뭐 여기에도 소방학과 나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소방학과 나오신 분 여기에서 한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한 명밖에 없어요? 어디 나왔어요? 아, 그죠? 경일대. 얼마 전에 제가 경일대 교수 만나봤어요. 관리사 출제하러도 갔는데 경일대 교수가 왔더라고요. 이세민 교수가 오셨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교수들이 출제를 한다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대구에도 많은 대학교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교수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공과대 교수들이 많아요. 인문대보다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여기에서 출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인문대도 있습니다. 인문대도 물론 존재합니다만 대부분 여기서 이제 출제 많이 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주로 이제 문제 틀은 이제 계속 변경되고 있고요. 올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기출 문제에서 약간 조금 달리 나왔어요. 그죠? 똑같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을, 기본을 조금 다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삼촌들이 공부할 때라든지 친구들이 공부할 때는 기출 문제만 보면 돼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진짜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얘기 듣지 마시고 오히려 기본부터 하셔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과거에는 뭐야 단답식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출 문제만 공부하는 건 상당히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혹자는 이런 분들을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항상 뭘 많이 물어보냐면 계산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계산 문제 또 화학식 해야 되냐? 정말 내가 모르겠다.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도 됩니다. 나중 계산 특강에 다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하면 좋은데 정말 나는 모르겠다. 그럼 안 해도 됩니다. 일단 넘기면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계산도 알게 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배운 요소가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타는 현상이 바로 뭡니까? 연소가 됐죠, 연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소의 시험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정의, 분류.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 그림하고 정의, 분류가 답니다. 이게 소방학의 끝입니다. 사실. 그 그림에다가 적으세요. 정의, 분류가 답니다. 알겠죠? 정의, 분류. 올해 시험도 그렇고 내년 시험도 그렇고 정의, 분류가 답니다. 연수가 과연 뭔데? 이런 거예요. 연수가 과연 무엇인데? 이 정의죠. 연수, 분류가 뭐가 있는데? 이 분류죠. 뭐 폭발이란 폭발의 정의는 뭔데? 분류는 뭔데? 이거죠. 이 정의, 분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됐죠? 자, 불타는 현상을 뭐다? 연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연소의 분류도 나올 겁니다. 뭐 고체 연소도 있을 테고, 뭐 액체 연소도 있을 테고, 뭐 기체 연소도 있겠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가스에 불을 지피잖아요. 그죠? 물론 인덕션 있는 집도 있겠습니다만 불을 지피면 그걸 하질 하지 않겠지. 그게 이제 소화할 필요성이 하재가 될 텐데 하재가 이제 배웁니다. 우리가 꺼야 되니까. 집에 라면 끓여 먹기에 불을 지폈는데 우리가 소방관에 대해 불을 꺼버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하재를 우리가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근데 하재를 배우면 왜 연수를 왜 배우냐 물어볼 수 있는데 반드시 이 화재라는 부분은 연소 다음에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우는 것이다. 이해되겠죠? 배우는 거고 그 다음 하재를 배울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많이 나갑니다. 어려워서. 연소 하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하재라는 것을 우리가 내야 됩니까? 꺼야 됩니까? 꺼야 되겠죠? 끄는 걸 뭐라 할 수 있어요? 뭐 수화를 할 수 있는데 폭발은 사실은 보면 폭발은 여기에 이제 일부분이 할 수 있어요. 폭발은 배울 거고 여기 일부분이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야 되겠죠. 도망가는 게 바로 피난을 할 수 있는 거죠. 피난도 물론 어디서 배우냐? 연소 하재 파트에 배울 겁니다. 연소 하재. 연소랑 다시 얘기하면 여기 연소가 있고 하재가 있고 하재가 났으면 어떻게 돼? 폭발이 날 수 있겠죠. 빵 터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도망가야 되겠죠. 피난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화를 하는 거고요. 소화할 때 뭘로 합니까? 소방설. 여기 불 나면 이 스프링클러가 터져버려요. 이게 소방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위험한 물질이 있어요. 왜? 물로 안 꺼지는 위험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이 딱 출동했습니다. 딱 보니 불났어. 그냥 물 뿌렸어. 예전에 포항에서 발생된 금속 화재였는데 물 뿌리는 순간 불이 나는 거예요. 뭐지? 봤더니 금속 화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위험한 물질은 소화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구조할 거냐? 구조. 그죠? 물론 여기에 구조대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기 구조대 준비하시는 분 없나요? 구급대 한 명 있나요? 구급도 있을 거예요. 또 불이 왜 발생돼 조사하는 것 이게 조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 주는 것. 요즘에 우리가 마스크를 왜 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재난 때문에 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보조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난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까지 배우는 것이 이 소방학에 우리가 범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국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또 헌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뭘 배워야 될지 모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뭘 배워야 될지 모르잖아. 이미 답이 안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틀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데
아, 이런 걸 배워야 되겠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데 정의, 분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다 모르겠다 하면 이 그림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불 났고 사람이 있다. 그럼 불이라는 것은 얘는 연소이구나. 이게 뭐가 된다? 화재가 되는구나. 얘를 끄는 게 바로 뭐다? 소화가 되는구나. 뭘로 끌 건데? 소방수로 불을 끌 거다. 근데 불을 끄다 보면 위험한 물질도 있잖아. 위험을 배우는 거 이 일건이에요. 이거는 조직, 인사, 재정, 소방활동, 그 다음에 하해조사, 구조구급 재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어디 나오냐?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뭐다? 주로 정의와 분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죠? 이게 소방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여러분이 배워야 될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소방학을 배웠고 소방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소방학과 나오신 분들도 이거를 배우는 게 소방학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소방학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게 나오면 여기서 관련된 걸 다 배우는 거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혹시 소방학과에 배운 것 중에서 어떤 걸 배웠어요? 예를 들면 그죠? 이거 배우겠지, 그치? 이게 다란 말이에요. 알겠죠? 뭐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이 건물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목적의 내용이 달라질 거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피난이 달라질 거고, 이 화재가 뭐냐에 따라서 소화 방법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소방을 배운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알기까지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우리가 과연 뭘 배울 것이냐. 이걸 알기까지. 사실 이게 끝입니다. 끝. 이게 소방학이 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인이냐, 또 사람이 건장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피난이 달라질 거고, 또 구조 달라질 거고, 구급 달라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험에 있어서 또 보면,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그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은 어때요? 더욱더 이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요인은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요인은 없애야 되는 거겠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요인은 수험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어떤 게 있어요? 플러스 요인은? 플러스 요인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플러스 요인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마이너스 요인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요? 마이너스는 방해, 얘는 득이 되는 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예? 그렇죠. 이게 100%예요, 이거. 이거. 그죠? 이거. 이거 100%입니다. 여기 지금 핸드폰이 만약에 진동으로 해놨다라는 건 문제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안 그래도 의지 박약자거든. 딱 해서 우리가 한 50분 정도를 수업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 띡 울렸어. 그럼 여기 날아가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한 5분밖에 안 돼요. 수업을 듣는다 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핸드폰 자체는 사실은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없애는 게. 이게 퍼펙트합니다. 없애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핸드폰은 뭐다? 오프 시켜야 돼, 오프 시켜야 돼. 꺼놔야 됩니다. 얘도 제가 이런 거 맞잖아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수업하고 있어요. 그럼 수업이 되겠어요? 중간에 막 울려버려. 봐야 돼. 수업이 되겠어요? 끊겨버리잖아.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들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또 들고 독서실에서 보는 거예요. 울려. 카톡 와버려. 끝나는 거예요. 입장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시에 핸드폰을 들고 이렇게 수업한다 생각해 보세요. 뭐 되겠어요, 수업이?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짜 반드시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없애도 됩니다, 사실. 연락 올 때도 없잖아요. 그죠? 연락 올 때 있어요? 연락 올 때 있어? 연락 올 때? 없잖아. 있어요? 핸드폰 있어요? 없애. 두 번, 없애 안 한다면 꺼놓는 게 중요한. 오프 시키는 게 오프. 그죠? 딱 이거 켰을 때, 집에 갈 때 딱 켰어. 막 계속 전화가 막 많이 와 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딱 켰어. 안 와 있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물론 본인 안 올 것 같은데, 내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잘 선택하셔야 되는 얘기죠. 아니면 이것도 좀 힘들다라면, 적어도 무후문이에요. 이게 3번 단계입니다.
여기 혹시 핸드폰 없다 하면 또 없지. 없다 없고. 자 오프 해놨다. 오프 괜찮아요. 없다 무음이다. 그죠? 몇 명 있네요. 진동이다. 나가. 잠시 이거 요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알겠죠? 아니면 저는 이걸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또 물론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게 개인마다 다르겠죠. 뭐 술도 있고 담배도 있을 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요. 플러스 요인은 뭐 재정적 요인, 재정적 요인이 플러스 될 수 있고요. 그죠? 또 교재, 뭐 이런 교수 이런 게 플러스 요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얘다. 요즘에 적은 얘다 보시면 돼요. 핸드폰. 뭐 인스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마이너스는 최대한 낮추고 플러스는 극대화시킬 것이냐가 우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취재 시간마다 항상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다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합격 못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여러분들 이 중에서 다 합격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합격하지 못하겠죠, 그죠? 근데 간단 논리입니다. 뭐냐면 하루에 우리가 공부를 8시간씩 이렇게 쭉 해요. 8시간씩. 8시간도 많은 시간인데 8시간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까지 시험을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요. 쉬고, 그죠? 뭐 보충 하시고 8시간씩 우리가 내년까지 하면 내가 장담하건대 100% 뭐다? 합격합니다. 100%. 8시간 매일 공부하잖아요. 100% 합격합니다. 그 대신 만약 여기에서 내가 A, B, C에서 A는 알고 B, C는 몰라 영어에서 그래도 합격합니다. 8시간씩 매일 하면 100% 합격. 8시간. 이거는 뭐냐면 순수 공부 시간입니다. 순수 공부 시간. 알겠죠? 초식에 딱 재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 극히 드물지만 뭐 시험지로 갔을 때 교통사고 딱 나는 경우 이런 경우라든지 그러니까 아주 극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내년에 올 때 내년 5월달쯤 올 때 여러분에게 한 달에 한 800만 원씩 드릴 용이 있어요. 한 달에 800만 원. 그리고 좀 고생했으니까 차는 벤츠 뽑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명절 보너스 추석 때는 제가 한 1000만 원, 설날 때 2000만 원 이렇게 평생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평생간 돌아가실 때까지 3대까지 걸쳤어. 그치? 독립유공자처럼 그지? 근데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죠?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떨어지냐. 혹시 작년에 준비했던 분이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이렇게 하면 다 붙는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순수하게 뭐 여러분에게 돈을 한 1000만 원씩 매달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떨어질 경우에. 진짜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조금만 노력하시면 충분히 뭐냐면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번 1시간 들어보고 내가 이렇게 8시간 매일 할 용의가 없다라면 빨리 그만두는 것도 중요하고 용의가 있다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수험이라는 것이 사실은 불안정하고요. 또 외롭고요. 이게 특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매달마다 우리가 일을 하면 돈이란 게 나오는데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치는 거죠. 돈도 안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루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 더욱 지루합니다. 옆에 친구는 돈을 또 버는 친구도 있고 또 옷도 잘 입고 잘 꾸미고 근데 우리는 항상 잘 꾸며야 될 시기에 항상 보면 머리도 잘 안 감고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고 또 세수도 잘 못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옆에 친구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절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수험에 함에 있어서 이런 거예요. 모의고사를 안 칠라 해요. 애들이. 왜 안 칠라 하냐면 남들과 비교하기 싫은 거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 제가 부족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8시간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그냥 됩니다. 그냥 오히려 바보가 되는 것이 오히려 합격에 더 가깝다 보시면 돼요. 남이 뭐라면 웃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신경 쓰지 마세요. 너무 머릿속이 복잡할수록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을 보면
이 앞에 앉는 애 공부 잘했잖아요. 그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좀 바보스럽지 않았습니까? 그지? 그냥 이렇게 바보 지금 본인처럼 그냥 바보스러운 애들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웃고 그냥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먹고 싸고 공부하고 단순한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학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좀 힘내시고 한 1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5 세까지 지금 60 세가 정년인데 아마 65 세가 될 거예요, 여러분쯤 되면. 65 세까지 월급을 한 달에 한 3-400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이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노력하셔야만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